네, 1월 17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남은 5장 대비 전략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양대 지수 모두 거의 뭐 스키처럼 이렇게 슥슥 내려가고 네.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정도면 좀 저점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빠지고 있거든요. 네. 뭐 큰 악재도 없고 큰 호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대응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오늘 오전 내내 오늘은 도대체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나 네. 고민이 많이 됐는데 뾰족한 뭐 방법이 좀 없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한 오전장을 이제 보내고 왔는데 좀 상투적인 거긴 하지만 방금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이제 열광하면서 환호할 때 이제 조용히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고 네. 남들이 이제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 시장을 이제 두려워할 때 네.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매일경제 TV 이제 공식 희망 정도사인데 항상 시장이 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장이 계속 이제 빠지고 있을 때는 막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다가 거짓말쟁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올라와야 이제 진짜 저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저점이 네, 아닌 거예요? 오늘까지는 혹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후장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이제 바닥 신호가 들어오는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지금 1% 이제 맞아요. 급등을 하고 네. 1,440원 위로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시도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닥의 인식이 이제 분명히 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될지언정 오늘은 주식시장을 이제 두려워하고 피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좀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잘 포트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희망 정도사. 네, 희망전도사가 화이팅, 좀 화이팅. 희망적인 키워드를 좀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은 온통 이제 부정적인 뉴스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렇게 호재성 뉴스와 악재성 뉴스가 이제 공존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좋은 뉴스들은 다 묻혀버리고 자꾸 이제 악재성 뉴스들만 확대 재생산되다 보니까 맞아요. 시장 대응을 할 때 이제 더더군다나 좀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 일단 오늘 키워드 좀 풀어보면서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이게 정말 좀 뼈아픈 대목이에요. 엔비디아 vs 삼성전자.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는 3% 또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도 빠지면서 연초에 79,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8만전자, 9만전자 희망을 키우고 있었는데 도로 제자리 7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이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미국의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국내 증시 뭐 실적에 대한 이제 뭐 업황 부진에 대한 이제 우려 그리고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오히려 더 강조되면서 소부장 종목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통적으로 좀 미국 시장과 강하게 지금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뼈아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우리 이제 매일경제 신문에도 네. 대서특필될 내용인데. 시장이 빠지면 이게 대체 왜 빠지냐? 누구 탓을 어쨌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세금 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지금 큰 손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 옆나라 지금 일본은 오늘도 니케이 사상 최고가, 토픽스 사상 최고가예요. 그럼 지금 이 전 세계가 AI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IT 종목들 강하게 좀 올라가고 미국장 신고가, 일본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이렇게 땅굴을 파고 있느냐. 네. 우리나라는 이 상속세가 있는 나라인데 상속세율도 상당히 높죠. 상속을 받으면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이나 이런 이제 2세 승계, 3세 승계 한 그룹들을 보면 상속세 내기 위해서 막 주식을 막 팔고 있잖아요. 네. 상속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거래세도 있어요. 맞아, 금투. 매수매도 한 번 할 때마다 0.3%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양도세,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까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밖에 없다. 이 정도로 큰 손들이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이제 해운. 이것도 쏙 달가운 이슈는 아니에요. 과연 지금 해운주들이
경기 사이클이 좋아져가지고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급등하느냐. 그건 흥하해운, 그러네요. 대한해운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솟구치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진행되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같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공급망 충격이 오고 그 공급망 충격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상황 전개가 원달러 환율의 이제 급등 요인이고요. 환율 상승에 의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만 1조 원을 팔고 있고 오늘 정말 충격적인 게 마치 대한민국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난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하락 종목이 2,300개예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거의 95%가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한 하방 압력이 나타나고 있고 과도한 하락 쏠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정리해봤는데 진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 오후 장에는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네. 우리 영미 매니저님이 오늘 픽해오신 원샷 스페셜 종목은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해보고 일단 오후 장 레시피부터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우리 주식시장의 좀 어려운 상황을 조금 이제 빗대어서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좀 해봤는데 옷깃만 스쳐도 하락. 스쳐도 상한가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녁에. 스쳐도 상한가가 돼야 되는데 스치기만 해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은 뉴스들을 접했습니다만 요 뉴스를 보고 이게 진짜 우리 시장이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구나.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네. 한미일 3국이 제주도 이제 남방에서 합동 연합 해상 훈련을 이제 전개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요 뉴스가 뜨자마자 빅텍, 스페코 이런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뉴스를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다른 때 같았으면은 사실 한미일 뭐 해상 연합 훈련 하는 거 이런 게 뉴스거리도 안 사실 됐었거든요. 일반 개인분들은 별로 관심이 그렇죠. 없으시죠. 별로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이런 뉴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뉴스인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방산주들이 급등하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주식을 막 집어 던지고 주식을 집어 던지니까 이제 또 투매가 동반이 좀 되면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국내 증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어 있다. 근데 역설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워렌 버핏의 이제 얘기도 좀 전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다분히 심리적이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가 빠지고 일본도 급락하고 이런 거라면 몰라도 다른 나라는 멀쩡한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비교적 좀 큰 폭의 하락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오히려 다른 분들이 공포에 휩쓸린다라고 하면 실익 없는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좀 냉정하게 버틸 종목들은 좀 버텨주고 교체하고 정리할 종목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옷깃만 스쳐도 하락이라는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렸고요. 오후장에 장이 지금 워낙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또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2종목 정도 좀 선정을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같이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는 과매도 구간이길 바라보면서 과매도 구간 이후에는 좀 V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에는 좀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길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스치면 네. 상한가가 오는 네. 날이 있겠죠. 네, 일단 먼저 원샷 스페셜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해보고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봇주를 먼저 보도록 네. 할게요. 로보티즈부터 볼 텐데 최근에 하락장에서 로봇주들 잘 버텼는데 오늘은 또 로봇주들이 같이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로봇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그나마 시장이 좀 흔들려도 잘 버텼던 종목들이 반도체 중에서도 팹리스 기업들, 네.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징랜드, 제주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심지어 이제 그런 기업들조차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그나마 이제 삼성, LG 이슈 때문에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잘 버텼잖아요. 근데 오늘은 로봇 종목들조차도 같이 동반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로봇 종목들이 잘
잘 버티고 있으니까 아, 어떤 로봇 종목 매수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은 종목이 가격 하락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빠지고 있을 때 저는 로봇 종목을 적극적으로 좀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진행형 로봇법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되고 특히 실외 이제 근거리 자율주행 배송 로봇 배달 로봇이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오늘 음봉 맞으면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5일선 추세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고요. 뭐 눌림목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32,0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이송 로봇, 배송 로봇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가장 먼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SBB 테크라든지 SPG 같은 이런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과 로보티즈, 뭐 뉴로메카 그리고 코스닥의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이용한 저점 매수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1월 11일에 편입했던 이오테크닉스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연일 하락하다가 오늘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5%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목표가 19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최고가를 한번 뚫을 걸로 기대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D본더 신규 장비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설명드리면서 소개를 조금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아쉽게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조정받다가 오늘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AMD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이 AI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아쉽게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이 AI 시장의 이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좀 뒤처지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AI 반도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HBM뿐만 아니라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CXL 이런 차세대 공법과 새로운 이제 반도체 칩들이 꾸준하게 이제 생산될 거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휩쓸리는 소부장 종목들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느닷없이 올해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 회복이 좀 더뎌질 수 있다. 빠르게 실적 회복이 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보고 이런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동반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HPSP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주가 조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좀 풀리고 이 하락 간석이 딱 이제 멈추고 상승 반전이 되기 시작한다면 가격 조정이 좀 심했던 소부장 종목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로봇 종목들이 가장 먼저 이제 V자 상승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업종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오테크닉스까지 저희가 리뷰 들어봤습니다. 분할로 모아 가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좀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괜찮은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내야 되는데 네.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미국 시장을 이제 투영을 해서 결국 이제 AI 관련된 종목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네.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기업들은 이미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추세 상승이 좀 진행이 좀 됐고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 숨겨진 이제 AI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KINX라는 종목을 106,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업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온 디바이스 AI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생성형 AI 이런 거대 AI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급증함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KI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이제 패러다임도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반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산실이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네. 각 기업에서도 기업 단위 혹은 부서 단위로 따로 이제 전산실을 운영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소규모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이런 AI와 관련된 이제 폭발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요, AI,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하면 전산실 같은 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주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KINX가 제공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AI 산업과 관련해서 이 전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AI 시장이 성장하고 AI 반도체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게 저전력 반도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들도 나실 거예요. 실제로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하나 이제 운용을 하는데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 한 개에서 생산하는 전력이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이제 전력이 좀 소모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사실상 막대한 이제 비용과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실상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이제 기업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이 바로 KIN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요. 무려 1,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올해 2분기 때부터 완공을 하고 2분기 때 이제 완공이 좀 되고 3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이제 좀 될 걸로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허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요. 요게 이제 국내 최다 CSP와 그리고 이제 국내 최고의 직접 연결성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이제 허브 서비스라고 이제 하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단 가격이 이제 조금 비싸서 너무 이제 비싼 종목 아니냐. 보통 우리가 이제 AI 수혜주들이라고 하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 이제 중반 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주당 가격이 좀 높은 주식들을 접근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 좀 주주 친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 무상증자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10만 원이 아니라 주당 한 10,000원, 2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래하기도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몇 조 원이 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좀 쪼개가지고 한 10,000원, 2만 원 정도로 무증을 이제 한 다음에 유통 주식 수도 좀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도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좀 전개가 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또 무증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도 부수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으로는 AI의 숨겨진 수혜주다라는 의견으로 KINX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5장에 눈여겨보시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제가 장이 빠질 때 반도체 소부장 종목과 로봇 종목 꼭 매수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로봇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요. 25,850원 현재가로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많이 이제 강조해드렸고 협동 로봇 관련된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유일 로보틱스는 바로 이제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수혜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한 12년, 13년 업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 자동화 관련된 이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봇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장비 그리고 이제 직교 다관절 협동 로봇 이런 다양한 이제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2차 전지 팹이라든지 반도체, 가전, 뭐 자동차 이런 이제 제조 공장에서 폭넓게 이제 쓰일 수 있는 사무 자동화, 공정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제품들을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고객사들만 보더라도 가장 큰 고객사가 일단 삼성전자 그 다음이 LG전자 그리고 현대차예요. 고객사들이 전부 요즘에 로봇 산업 투자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삼성그룹과 LG그룹도 CES가 끝나자마자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얘기를 했고 현대차도 보스넌 다이나믹스 인수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제 M&A가 이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이제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조 공장에 많은 이제 협동 로봇 제품들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시너지
혹은 대기업의 어떤 지분 투자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투자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이제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유일 로보틱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 622조 원 이제 투자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결국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AI라든지 로봇과 같은 산업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제 필요 산업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조업의 이제 2차 부흥과 관련해서도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작년 상반기 때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작년 11월 달까지 추세적인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됐다가 12월 달에 딱 저점을 찍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터진 걸 보면 아직까지도 거래가 상당히 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재료라든지 이슈가 딱 부각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대량 거래, 한 500만 주 이상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려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 뉴로메카 같은 종목하고 그다음에 소형주 중에서는 에브리봇 같은 종목이 최근에 이런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완전히 좀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에브리봇은 오늘도 지금 23%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도 이런 이제 단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과정을 지금 잘 거쳤고 요 눌림목 조정이 이제 끝나자마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3만 원 위로 이제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28,500원, 손절 가격은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로봇주도 꼭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 로보틱스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또 오늘 밴드 한번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이땡 밴드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슈카월드라고 하는 그 유튜버 채널 아마 유명한 거 아실 거예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제언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기사 제가 올려놨으니까 네이땡 밴드에 김영민 매니저 밴드 찾으셔가지고 그 기사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주주이익에 반하는 이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꼭 배척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한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